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전TV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피해서 해외에서 위법을 저지르다 국제사회에 기소되고 있는 것과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IT 다음가는 영양실조 현황, 또 이런 속에서 북한 내에서는 당자금 마련을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그리고 올해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맞아서 열병식을 준비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무모한 선택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 뿐이다, 이겁니다. 먼저 지난 2018년 UN 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이 불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몽골 선박의 선원 6명이 최근 대만에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13일 대만 검찰과 대만 방송사, 민간전민TV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몽골의 유조선인 북두성 호위 선원 6명이 지난 2018년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기소되었습니다. 앞서 대만 타이중지방법원은 지난 5월 이들 6명이 북두성호에서 실제 북한 선박에 석유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공례상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임원림 타이중지방법원 행정장은 증거자료로 쓰인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불법 한적 사진 속 선박이 북두성호인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원림 타이중 대만지방법원 행정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월 북두성호가 북한이 석유를 판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와 또 공례상에서 석유 판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6명을 무죄로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대만 검찰은 미얀마 국적의 선장 1명과 선원 4명 그리고 중국 국적자 1명 등 총 6명을 상법과 회계법 위반으로 재기소해서 항소했고 13일 대만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9월 7일 대만 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북두성호는 2018년 5월 24일 타이중 항구에서 출항한 뒤 동중국해 상에서 대기하다가 북한 선박 명류 1호와 삼정 2호의 차례로 석유를 한적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위성에서 발견된 불법 한적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명류 1호와 삼정 2호는 UN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해서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죠. 이들은 21차례에 걸쳐서 선박 간 불법 한적을 했고 지난 2018년 약 9만 2천 톤, 원유 기준으로 보면 67만 4,360배럴의 석유를 한적했고 챙긴 금액은 17억 달러에 달하다. 현재 기소당한 4명은 출국 제한 조치로 인해서 대만에서 억류된 북두성호 선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원유 공급의 상한선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또 UN 안보리는 북한에 판매 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불법 한적 등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는
관련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오히려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대답해온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감시망을 피해 해상에서 이런 불법 한적을 하고 있지만 해외 노동자 파견에도 확실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인 칠레, 이 칠레에 파견되어 자금 확보를 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한 명도 없이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칠레는 지난 6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제출한 유엔 대북제재 23975 파랑에 관한 이행보고서에서 수년 전부터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북한 국적자 63명에게 취업비자 즉 일하기 위한 여행사증을 발급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칠레는 이행보고서에서 이들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했던 직종과 출입국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전체 33곳 가운데 17개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노동자 송환을 포함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칠레를 포함해서 4곳에 불과합니다. 4곳. 지금도 중남미 국가 13곳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페루 정부, 이 페루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2018년 5월 북한 국적자 6명이 출국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브라질은 돌려보낼 북한 국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도 지난 4월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인도주의적 또는 비핵화 문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비자 발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칠레와 페루,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모두 북한과의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지만 칠레의 경우 2001년 개설했던 북한 보험대표부는 2004년 3년 만에 철수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지난 2017년 9월에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 기피 인물로 지정한 당시 김영길 주 멕시코 대사를 추방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함께 미국 의회에 의해서 설립된 동서문화연구소와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전 미북한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세계 속 북한이 올해 자료에 따르면 남미에서는 페루가 6명 그리고 우루과이에 90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북한 해외 노동자 수가 10만여 명 이상이라고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남미 국가 내 북한 노동자 규모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북한을 운영해 왔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미국을 주도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다 보니 북한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코로나 여파로 국경까지 봉쇄해서 북한 주민이 절반 가까이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과 미국의 소리방송이 14일 전한 데 의하면 식량농업기구 FAO 그리고 세계식량개입 WFP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UN 아동기금, UNICEF, 세계보건기구 WHO 등 UN 산하 5개 국제기구는 13일 현지 시간 각국의 영양 상태를 조성한 연례보고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라는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9년 북한 주민 약 1220만 명이 지속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7.6%에 해당한 거죠. 북한은 전 국민의 48.2%가 영양 부족에 노출된 IT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를. 무엇보다 2015년부터 2017년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 43.4%보다 영양 부족 인구가 4.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 주민이 전반적인 영양 공급 상태가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반대로 북한 어린이 영양 공급 상황은 상대적으로 호전됐다는 거죠. 지난해 5살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로 2012년 28%에서 9%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5세 미만 가체중 어린이 비율 역시 0.1%에서 2.3% 늘었다. 또 15세부터 49세 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2012년 30%에서 32.5%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삶은 고난이 행군 시기였던 1990년대 중반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 북한 내에서는 무역회사들이 나서서 서로 당자금 확보를 위한 충성 경쟁에 나섰는데, 최근 중국과의 무역도 어려워지자 국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물건을 생산해서 주민을 상대로 판매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군 소속 무역회사들은 최근 서해 지역에 비누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물비누, 액체 세제를 말하는데 이 물비누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차단되자 중국산 물비누를 대체하려는 의도인데, 생산기술 부족과 저질 원료 사용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북한 소식통들이 전언이다. 평안남도의 소식통은 12일 요즘 평원 장마당에서는 무역회사 차량이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 국산 물비누를 발화로 판매하고, 여기서 발화라는 것은 비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스에다 딱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발화로, 비포장을 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판매하고 있고, 중국에서 수입한 물비누 한 봉지면 500g인데 이 한 봉지에 북한 돈으로 6,000 또는 7,000원인 반면 국산 물비누는 1kg에 3,000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비누를 판매하는 무역회사는 군부 소속 무역회사이며 서해바다 주변에 물비누 생산 기지를 신설해서 생산하고 있다. 물비누 원료는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전기 분해하고 다시 양잿물, 북한에서는 양잿물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가성소다를 말하는데 이 양잿물로 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비누의 주 원료인 기름은 군부 전용 항구인 용천해양항을 통해서 중국에서 폐유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물비누 생산이 시범적으로 들어가더니 요즘은 대량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 기술이 따라서지 못하고 원료 부족과 저질 폐유 사용으로 물비누 품질이 양잿물 희석한 것처럼 형편없이 떨어진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수입산 물비누는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발빠르게 포착한 군무역회사가 주민들이 소비 수준에 맞는 저가의 물비누를 생산 판매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같은 날 평안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뭐라고 했느냐? 세수비누, 빨래비누와 함께 물비누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중소비품의 하나이다. 하지만 고난이 행군 이후 비누를 생산하던 공장들이 원자재난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주민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누를 주로 구매해서 사용해왔다. 고난이 행군 이후에도 근근히 운영되던 신우주 비누공장은 당 중앙의 지시로 지난 2016년 평양 만경대 구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 용락산 비누공장으로 개건되었다. 평양 용락산 비누공장에서 생산되는 샴푸, 린스, 세제 등 물비누는 중국산보다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수입 원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일반 주민들은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원료 공급이 끊긴 평양 용락산 비누공장도 생산을 중단한 채 지금은 방역 소독수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방역 소독수. 코로나에 필요한 소독수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안남도의 서해 바닷가에서 군 무역회사가 물비누를 생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국산 물비누인 셈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만 해도 공장들에서 생산된 비누, 치약 등 생활 필수품을 내각 상업성 산하 중앙도매소에 입고시킨 이후에 각 지구도매소와 상업관리소를 통해서 국영상점들에 공급하고 주민들은 이를 국정가격으로 구입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공장 생산이 중단되고 상업체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자 북한 당국은 각 지방이 자력갱생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지방산업공장들은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서 하병기업 등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원자재 수입이 안 되니까 북한 내 대부분의 비누와 담배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이 같은 충성 경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생필품을 마구 생산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이유는 올해 당 창건일에 맞춰서 진행될 대규모 열병식에 쓰일 자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해마다 꺾이는 해, 즉 정주년인 5주년, 10주년 이렇게 꺾이는 해를 기념해서 대규모 아리랑 체조를 비롯한 인민군 열병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도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행사 비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용되는 거죠. 현재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는 열병식에 동원될 각종 무기를 넣을 수 있는 장비고가 신축되고 있고 김일성 광장과 열병식 대련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이 도로 보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내부 사정이 열악하고 코로나를 비롯한 악재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대규모 열병식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고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국면 속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이다.
이번에 북한은 열병식 행사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는 안 돼도 이미 개발된 형태인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이 지난해 5월에 이미 실험했던 신형무기 4종 세트와 함께 우리가 모르는 무기까지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선을 보이겠다는 거죠. 북한은 실제 시험 발사를 하는 것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새로운 신형무기를 열병식에서 실물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의 문매를 맞을 것 같고 뭐라도 보여서 협박을 하든지 또 북한 주민들이 홍도를 이끌어내든지 이렇게 해야 하니까 무리한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이 되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을 레드라인, 즉 금지선으로 딱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핵 전력을 강화해온 김정은의 업적을 내세우자는 의도인 거죠. 결국 열병식에서 ICBM이나 SL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전시만 하는 저강도 도발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긴 모릅니다. 김정은이 실제 발사를 하는 고강도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저 북한의 김정은이다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김정은은 지금 궁지에 몰린 지다. 그 지 신세다. 뭐라도 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려는 거죠. 최소한 퍼레이드를 통해서 전략무기를 가시해 북한 주민들을 잠재우고 또 퍼레이드를 한 것만 가지고 미국 행정부가 크게 문제를 삼진 않을 것을 판단한 김정은의 얕은 수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다는 겁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